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앞서 특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엔 문화특사로 임명된 방탄소년단 BTS도 함께 참석해 글로벌 위기 극복에 미래 세대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오는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음성 증명만 요구됐던 한국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지대에 대규모 난민촌이 형성되면서 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민 행렬이 통제 불능에 빠지자 미 당국은 결국 대규모 추방작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코로나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꾸준한 방역 대책으로 전국 평균 수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벤코보홉의 새로운 몰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보홉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앞서 BTS와 함께 특별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고 BTS는 희망을 주제로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엄지인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에 앞서 열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고위급 회의. 유엔 회원국 정상을 대표해 연설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게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며 특히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입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 백신 보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은 이어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직접 그룹 BTS를 소개했습니다. SNS를 통해 전 세계 청년들의 사연을 모은 BTS는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 환영의 세대라며 코로나 이후 가능성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믿고 있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멤버 전원의 백신 접종 사실을 공개하고 유엔 총회장 안팎을 오가는 유쾌한 무대도 선보였습니다. BTS와 함께 공식 일정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영국, 슬로베니아 정상에 이어 유엔 사무총장과도 잇따라 만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화이자 회장 접견과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곳 유엔 본부에서 임기 마지막 총회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앞으로 미국에 비행기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1월부터는 반드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은 입국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조치여서 그간 입국이 제한됐던 영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에서 출발하는 외국인들의 미국 방문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출발 3일 이내에 받은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는 지금처럼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은 11월부터고 어차피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We'll be putting in place strict protocol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from passengers flying internationally into the United States by requiring that adult foreign nationals traveling to the United States be fully vaccinated. 한국인의 경우 기존의 음성 판정 결과 외에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게 추가됐지만 이미 1차 접종률이 70%를 넘겼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당국의 이번 백신 의무화 조치는 여행 금지 대상으로 묶었던 나라들에 취한 제한을 푸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 등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금지되지만 백신 접종을 증명하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 기쁜 소식이라고 적고 기업과 무역,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환상적인 진흥책이라고 반겼습니다. 코로나로 여객 운송이 급감한 에어프랑스 등 유럽 항공사들도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지대의 위기 상황이 극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델리오 국경 다리 아래에는 주로 IT에서 건너온 난민 15,000여 명이 몰려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매일 7차례 항공 노선을 운영해 대대적인 추방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입니다. 두 국가를 잇는 다리는 최근 몰려든 이민자들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민자는 대부분 IT 출신, 현재 무려 14,500명이 국경 순찰대원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민 행렬은 몇 주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최근 며칠 사이 국경 미립국 시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Only those individual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prior to July 29th are eligible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or TPS. No one who arrived here this past week will be eligible to get TPS. 따라서 미 당국은 난민촌에 몰린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작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국은 국경 일부 구간을 폐쇄하고 우회로를 찾으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송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IT 수도로 송환된 이민자는 435명에 달합니다. 상당수 난민은 코로나 위험으로 이민자들을 망명 신청 기회 없이 돌려보내는 연방법 42편에 따라 즉각 추방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매일 7차례의 항공 노선을 통해 나머지 난민이 모두 추방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경을 찾은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자들은 신속하게 출신 국가로 돌려보내질 것이라며 불법 입국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If you come to the United States illegally, you will be returned. Your journey will not succeed and you will be endangering your life and your family's lives. 앞서 텍사스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외 공화당 소속 26명의 주지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경보안 강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앞으로 15일 내로 긴급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뇌염 등을 유발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7일 LA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 관련한 중증 신경학적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LA 카운티에서는 총 10건의 웨스트나일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모기가 감염된 조류의 혈액을 빨아먹고 인간에게 전파하는 질환으로 독감과 증상이 매우 유사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가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한 가정집에서 노인의 시신 한 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아침 9시 30분쯤 리버사이드 카운티 6만 6천 블락 뉴 리치 드라이브에 위치한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87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친인척들은 수주 동안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피해자에 따른 구금대 신문을 받았지만 현재 풀려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검을 진행할 예정으로 피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명 맥주 브랜드 사무엘 아담스에서 새로 출시되는 한정판 맥주가 높은 알코올 도수 때문에 미 전역 15개 주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사무엘 아담스는 유토피아 맥주를 다음 달 11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엘라바마와 아칸소, 조지아, 오리건 등 15개 주에서 알코올 함량 수치가 규정치를 넘는다는 이유로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유토피아 맥주 알코올 도수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맥주보다 5배나 높습니다.
제조사 보스턴비어는 2년마다 한정으로 유토피아 맥주 13,000병만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은 25.4온스 한 병에 무려 $240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현재 미 전역에서 가장 낮은 코로나19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백신 확대와 방역 노력으로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지난 7일간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인구 10만 명당 110명으로 전국 평균 수치인 300명보다 3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마린과 산타클라라, 샌프란시스코 등 베이 지역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알래스카와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경우 지난 7일 감염률이 인구 10만 명당 각각 691명과 762명, 그리고 783명에 달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918년 스페인 독감 대유행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67만 5,88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00년 전 스페인 독감 유행으로 숨진 67만 5천 명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1918년 팬데믹 당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사망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건으로 기록됐고 코로나19 사망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47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염병 학자들은 어린이와 고령층에게 위험한 오늘날의 독감과 달리 1918년 독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례적인 사망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스페인 독감 당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집단 면역을 가진 후에 종식됐지만 지금은 백신이 있음에도 접종률이 낮아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비율은 50.4%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세에서 11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2,268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인 기준 투여량의 3분의 1을 3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 2차 접종 뒤 어린이들에서도 성인만큼 강한 수준의 바이러스 항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는 접종량은 5세에서 11세 아이들의 안전성과 면역 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부작용의 경우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 보통 10대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비슷하거나 더 적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 결과는 과학저널에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두 회사는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연방식품의약국에 제출해 접종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에게 정식 승인을, 또 12세에서 15세에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며 규제 당국의 검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할로윈 전에 수백만 명의 초등학생이 백신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북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에서 50년 만에 화산이 폭발해 주민 10,0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용암이 마치 분수처럼 하늘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산 주변을 뒤덮은 용암은 커다란 계곡을 만들며 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불기둥은 비행기 엔진 소리와 비슷한 굉음을 뿜어내며 300m 이상 치솟고 화산재가 섞인 시꺼먼 연기들은 구름 위까지 올라 퍼져나갑니다. 50년 만에 대규모 화산 폭발에 주변 4개 지역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없지만 인구 8만 명 중 10,000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부터 6,600여 건의 지진이 잇따르면서 화산 폭발의 조짐은 감지됐습니다. La actividad ahora mismo es muy vigorosa. Tienen 300 o 350 metros de altura. Es increíble la presión y el ruido. 화산 폭발로 주택가와 도로까지 파괴된 상황. 하지만 공항은 정상 운영되고 있어
군 병력과 경찰, 소방대원들이 공항을 통해 긴급 투입될 예정입니다. 화산섬들이 모인 카나리아 제도에선 지난 2011년 엘히에로 섬에서 마지막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당시엔 무려 5개월이나 폭발이 지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라팔마 섬의 화산 폭발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수준인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하며 5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무형 자산의 창출, 확산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산업부는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 평가는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유럽경영대학원 등이 전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래 경제발전 등의 주요 원동력인 혁신 역량을 측정해 각국의 공공정책과 경영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발표 행사에는 한국, 스위스 등 6개국 장관급 인사들이 각국의 혁신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문순욱 산업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 방역 등 혁신 노력과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LA 한인사회에서는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늘 한인타운에서 추석을 맞아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생활용품 무료 전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또한 나와서도 지금 직업도 없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선물을 마련해서 추석의 의미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한인 1000명에게 KF95 마스크 10만 장을 포함해 손 세정제, 떡국 등 $15만 상당의 생필품이 전달됐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는 탈레반을 피해 빠져나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6만 명이 넘는데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기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과는 거리가 먼 유태인이나 천주교, 기독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는 온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신시아 씨는 아프간을 탈출한 한 가정에 보금자리를 내줬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세놓은 2층짜리 주택이 마침 비어서 1년간 임대료 받지 않고 살도록 했습니다. 유태인인 그에게 이슬람교도를 돕는 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1900년대 초 박해를 피해 러시아에서 이민 온 조부모를 생각하면 이젠 보답할 때라는 겁니다. And it was a hardship. And it's because they were able to come here and emigrate that I'm here and that I live the life that I live. And so it's a little bit of just paying back. 이렇게 이민자 후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워싱턴 유태인 연합이란 단체에는 한 달 사이 8억 원 가까운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종교적 차이도 뛰어넘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의 정착을 돕는 버지니아주의 이곳은 가톨릭 자선단체입니다. Yeah, so what you're seeing behind me is basically just from 2 days worth of donations. So we have volunteers coming today that are going to help sort and figure out what we have. 기부 품목들을 보면 그들의 새 보금자리에 들어갈 침대, 매트리스며 프레임, 담요와 베개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기독교 단체에는 아프간 철수를 앞두고 한 달간 기부금이 작년보다 15배 늘었습니다. 아프간 탈출자들 수용의 찬성 여론이 최근 조사에서 70% 가까이 돼 정치 성향 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움 받았던 사람이 도움을 외면하지 말자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ust watching that little boy smile when he and I were kicking the ball was worth everything. It was just wonderful to see him finally smile. Yeah.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대장지구 개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택지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현장을 찾은 홍준표 의원은 조직적 비리 사건이라며 이 지시를 비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경기지사. 한 발 더 나아가 법과 제도를 바꾸어 택지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5,500억 원을 환수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경기도의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를 전국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연일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목포를 찾아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선이 좀 더 감동 있고 활기차도록 여러분이 한번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간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대장동 관련 공방에서 이 지사 측이 국민의힘과 한 배를 탄 것이냐고 이 전 대표를 공격한 데 대해 이낙연 캠프에선 원팀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재명 캠프는 야당 원내대표의 요구와 대동소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에선 홍준표 의원이 성남 대장동을 직접 찾아 이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 일이 있습니까? 그런 식의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사퇴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관련이 됐으면 감옥 가야죠. 홍 의원은 또 칼잡이 대통령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만큼은 여야 가리지 않고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이 지사 관련 자금이 정말 안 들어간 게 맞냐며 국정감사와 특검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지난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장 씨, 이번에는 경찰 폭행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대로변. 흰색 벤츠가 차선을 변경하다 오른쪽에서 달리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앞에 차가 외국인이에요. 경찰이 나중에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오더라고요. 동승자 한 명이 있었던 벤츠의 운전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21살 장용준 씨.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당시 장 씨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이곳에서 접촉사고를 냈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장 씨는 신원 확인에도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일단 귀가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장 씨와 동승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장 씨는 2년 전에도 서울 마포에서 흰색 벤츠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로 만취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자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고를 낸 겁니다. 장 씨는 지난 4월엔 부산에서 술에 취한 채 길에서 행인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SNS에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오브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오브홉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